감사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프린트물 드리는 거는 우리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아주 요점 정리 잘 해 주셨는데, 그거하고 그 전에 또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일간 위주가 아니었고, 뭐랄까, 그 지지, 연지 위주로 해서 그 12신사하고 그 운행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해석까지 다 덧붙여 놨습니다. 그죠? 그거 두 개만 조금 전에 드린 것 같은데 일간 위주로 한 거거든요. 일간 위주로 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받으신 거는 자꾸 해설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갖고 가서 제가 후반전은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오늘 이제 그 기초 과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 시간인데, 그래서 지금 시간에 사실 기초 과정에서 했는 내용들은 이 음양오행론이거든요. 명리학에서 음양오행론의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음양오행론입니다. 음양오행 상생상공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사실은 이게 다예요. 전부 다라고 해도 참 이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또 많은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명리학을 배우는 목적에 가장 근거할 수도 있다, 이래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음양오행론을 할 때 요거 한 장 프린트물 드는 거 요걸 이제 잠깐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 오행론으로, 그죠? 오행론으로 자, 오행론으로 우리 명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뭐 신살론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육친과 뭐 육신 관계 있지 않습니까? 육친과 육신 관계는 우리가 이제 명리학처럼 통변이라고 하는데, 표현해서 전달하기 위한 어떤 멘불로 붙여놓은 글자들이에요. 단어들이에요. 그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음양오행이거든요. 음양오행의 상생상공론에다가 육친과 십성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 그 근본은 음양오행이라는 거죠. 그래,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음양오행입니다. 그 음양오행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생님들께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그 표현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좀 제가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제가 표현하는 게 다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사실 있는데, 조금 제가 이 정도로만 전달해드려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또 해석하실 수도 있고 살을 더 붙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뭐 세상이 변화하는 것은, 세상이 변화한다, 좀 거창한지는 모르겠는데 표현이, 우리 인간도 변화하잖아요. 모든 게 변화하는 거죠. 모든 게 변화하는데 우리가 명리학적, 역학적 근거로는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냥 뭐 괜히 음양오행이라니까 뭐 한자로 탁 서사고 이렇게 해보기에는 쫄아갖고 처음부터, 그죠? 그래 보면 진짜 쫄아본다니까. 야, 씨, 한번 많이 해야 되나? 뭐 이거 아닙니까 진짜? 그거부터 해서 좀 쫄거든. 저는 이제 안 그러려고 사실 한 번도 그만큼 모르고, 신문 볼 줄 아는 정도 우리 다 그 정도는 되잖아요. 제가 더 잘 알진 않아요. 요거 전문적인 거 있잖아요. 요거 몇 개인데 가불병정하는 거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면허 시험 칠 때마다 나오는 게 있대. 면허 한 2번, 3번 시험 치면 속 들어오는데, 칠실 뭐 이유가 없지만 또 치실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렇게 어렵게 다가가지는 않는다, 사실은. 그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제가 이제 반복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변한다, 바뀐다.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그냥 일반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래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이 변해가는 것과
우리 사람이 삶이 변화하는 것과, 그죠? 요걸 명리학적으로 기호를 붙여서 어떻게 관계가 있나, 관계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또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 이제 오늘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처음 했으니까 처음에 이제 어렵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변한다 했습니까? 우리 이제 처음부터 했는 걸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해 보자면 두 가지로 변하는 거죠. 음과 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딱 두 가지로. 그래서 뭐 이진법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딱 단순합니다. 음과 양으로 변하더라. 그 따져보면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낮과 밤으로 시간이 또 변하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 또 젊을 때와 또 나중에 보니까 늙어 있더라 어느새. 이런 것들이거든요. 태어남과 동시에 보면 벌써 다 살아있는 것들아. 시작이 반이다. 음양이.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변하는 건 딱 두 가지로 변한다. 그죠? 변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여기서 폭넓게 이야기해야 될 건, 그래서 음은 무엇이다. 그죠? 음은 남자다. 아니죠? 음은 여자다. 양은 남자다.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막 좀 세세하게 자꾸 막 이래 해 왔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런 해 왔는데, 음양에 대해서 좀 좀 폭넓게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변하는 것은 두 가지다. 음과 양으로 변하더라. 근데 거기서 음양으로 변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도 음양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뭐가 음양은 음과 양이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죠? 하나에 있어요, 하나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에 같이 있지 않다라는 말이 또 정답이에요. 같이 있지만 뭐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지만 섞이지는 않는다. 음양이 뒤죽박죽 섞이지는 정리가 된 거죠. 음양이 음에 의해서 양이 나오고 양이 끝은 음이고 이제 음양이 변하니까 그래 같이 있는 듯 하나 분명히 또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음만 있지 않고 양만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음양이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섞여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이제 변하는 것을 명리학적으로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밤낮이 변하고, 사계절이 변하고, 그죠? 뭐, 봄과 여름, 가을, 겨울. 그 우리는 이제 그냥 태무심하면서 봄, 여름, 사계절을 지나왔는데, 봄에는 되니까 막 씨앗을 뿌리더라. 그러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침이 되면 우리가 뭔가를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어떤 행동들을 하더라. 그것도 이제 명리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엮어보니까 그 아침에 우리가 하는 기운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진다는 거예요. 그죠? 또 봄에는 어떻습니까? 그 겨울에 씨앗을 까고 심지 왜? 그죠? 그러한 기운들이 온도나 기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적정히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봄에 심어놓으니까 여름에 확 꽃이 피더라는 얘기잖아요. 기후와 온도와 환경이 맞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낮에, 대낮에 어떻습니까? 대낮에 환하잖아요. 좀 대낮에. 그럼 대낮에 물론 좀 자는 사람도 있죠. 쉬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환경들이죠. 물론 뭐 밤에 일하고 낮에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으나 이 자연은 그렇게 변화한다. 그럼 그것을 이제 이 변화하는 것을 이제 명리적으로 하니까 음과 양으로 갖다 붙였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 말도 맞습니다. 눈 감으면 죽으면 앞에 안 보이면 죽은 거고 눈 뜨면 보이니까 산 거라는 얘기도 맞습니다. 이게 음양이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인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기호를 붙였죠. 명리학적 기호를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기초과정에서 해온 오행입니다. 그죠? 오행, 목, 화, 토. 이 차격이 엄청 중요합니다. 오행, 이 양과 음. 그죠? 음양오행. 그죠? 음양오행. 음양오행이라고 내가 말을 하면서 양부터 먼저 썼죠. 이걸 이해하세요?
이해되세요?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아, 진짜 모르세요? 아, 진짜? 시작이 아침이니까 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양음이라 해야지. 음양이라 하잖아. 그래요. 또. 예? 시작이기도 하고 후작이기도 하고 올라가서 내려가니까 틀리면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 근데 질문이 이제 그러합니다. 맞아요. 내가 말은 음양오행, 음양오행 이러면서 쓰는 거는 항상 음을 먼저 써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음이잖아. 여자분들이 놓는 놈은 내가 어디로 나왔을까? 우리 아버지가 나왔을까요? 그 음에서 양은 운동성의 시작이거든. 말은 음은 운동성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음양오행, 음양 이래 하지만 쓰기는 양은 이제 이 시작부터 이 먼저 다는 실행적인 단계, 행동하는 단계, 진짜로 움직이는 단계, 음은 보관되어 있는 단계, 음은 몇 속에. 그죠? 그래서 음양, 오행 하지만은 쓰기로는 항상 양이부터 먼저 써야 된다.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양적 변화하는 것을, 요거 두 단계로 하면 음은 양으로 가고, 양은 또 다시 또, 음은 또 양으로 가겠죠. 이렇게 변화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역학자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나 인터넷에 보면 그래프로 이래 그리죠. 그 이제 음양을 표현한 거예요. 튀어나온 것은, 볼록한 것은 양, 들어가서는 이런 거예요. 이 수평적으로 이래 양음 변화는 이것도 그냥 양에서 음으로 변하고 음은 다시 양으로 나오고, 들어가서 음은 양으로 시작해서 음으로 들어가고, 표현이 맞습니다. 음에서 다시 양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변한다. 그래 이제 그걸 변화하는 것을 다시 5가지 기호로 명리학적으로 풀이하기 위해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음양은 너무 황당하잖아, 2가지로. 그죠? 그래서 좀 세분화시킨 거죠. 그래, 세분화시켜 보니까 이 목은 봄이라고 했죠. 그죠? 봄. 화는 여름입니다. 가을이죠. 금은 가을이죠. 수는 겨울입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 항상 그러면 봄은 양의 가장 목은 그러면 이제 명리학적 이제 이 기호로 들어가면 양은 여기 이제 시작 움직이 행동하다라는 거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다 뭐 이런 거네 하여튼.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놈이잖아요. 요거는 행동하다. 만약에 행동하다, 움직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여기는 수업 섰다, 그죠? 또 아니면 죽었다, 이것도 맞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다, 반대적 개념으로. 그죠? 정지하다, 움직이기 시작해서 스톱, 정지하다, 이것도 되거든요. 또다시 움직이다, 양이 시작된 거고, 이런 건데 정확히 이야기면. 그런데 양을 그걸 다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한참 첫 출발이 있고 한참 달리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을 또 따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목이라고, 그것을. 그래서 목은 계절적으로는 이렇게 4계절을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기운적으로는, 그죠? 기운적으로는 뭡니까? 목은 항상 시작하다라고 했잖아요. 시작한다, 이 개념이거든. 그 다음에 화는, 목은 화로 가기 위함이잖아요. 목은 화로 가기 위함. 시작해서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그렇다니까.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그죠? 아이구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성장해서 이까지 올라가야 되겠네, 그죠? 여기서 이제 음의 세계로 내려오잖아요. 여기는 음이 아니지. 양의 상태에서 이제 음의 상태, 그죠? 어쨌든 이제 저런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시작했는 단계와 시작해서 더 뻗어나가고 확산하고 하는 단계. 그죠? 요걸. 그래서 목화는 양의 운동성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항상 양의 운동성이다. 그죠? 그럼 우리 사람들로 보면 어떨까요? 인생이 시작하는 단계는 언제입니까?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그리고 목이 많으면 어떨까요? 어린아이의 성향과 같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성향이. 목이 많이 있으면 어른이라도, 우리가 장성하잖아요. 어른이라도 목에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의 기운이, 어린아이, 목의 성향, 목의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목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항상 시작하고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어린아이가 보통 어떻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궁금한 것도 많고, 그죠? 이것저것 막 가만히 안 있다고 좀 발발발발 거리잖아요. 그렇지, 애들 같다는 얘기라. 이 나무의 성장성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갓 출발하는 어린아이는 곧바로 앞만 보고 그대로 직진적 성향입니다. 자, 자연을 표현하자면 씨앗에 갇혀져 있는 요 딱딱함 속에서 바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걸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 딱딱함을 뚫고 나오자니 그 기운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 아이들이 노는 거 보면 막 그 추운데, 저도 그랬어요. 추운데 맨발로 겨울에 이거 다 피고 나면 그 맨땅, 언땅, 반 언땅입니다. 껌동 고무신 다 떨어진 거 씌고 한 짝은 어디가 없애고 막 쫓아야 되겠다. 반 얼음인데. 그런 놀잖아요. 아이들 기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의 성향은, 맥락적으로, 목의 성향은 아이와 같다. 봄에 뭔가 생명이 처음 확 자라려고 하는 그런 딱딱함 속에서 뚫고 나가는 그 가장 강한 기운이 있지만, 앞만 보고 고 하는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간목인 자는 나를 따라라. 내만 따라왔나?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강한 거죠.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아이와 같아, 성향이. 무엇이라도 궁금하다. 또 많이 활동성이 있다. 없으면요. 없으면 어떨까요? 고개가 딱 없으면 왜일까요? 없으면 이런 성향이 없잖아요. 그냥 아이와 같은 성향이 없잖아. 그럼 어떡해? 어른스럽다. 어른스럽다. 아이와 같은 성향이 없기 때문에 어른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일지라도 목에 성향이 없으면은 어른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잖고 이런 움직이는 활동 성향이 줄어드니까 어른 같다. 그 사실은 아는 아다워야 되거든. 그죠? 그렇다. 그 목이란 것이 그렇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명 속에 목이 있다, 없다, 또 강하다, 약하다. 그에 대해서 이제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해도 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표현하자면 여기 보시면 됩니다. 목은 가만 나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무란 말이 완전 아니다가 아니라 나무가 처음 자라나는 그 앞만 보고 탁 자라고자 하는 직진성으로 자라나는 그 성향이 나무와 같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물로 드리면 나무는 목은 새싹과 같다. 새싹, 시작, 전부.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어린 시절을 뜻한다, 목은. 그죠? 그 다음에 출발, 일의 시작이다.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오행을 분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목을 쓰는 구간일까? 화를 쓰는 구간일까? 이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목은 시작하고 또 시도하는 그러한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이 일을 하셔야 이제 나중에 이제 명을 풀 수 있습니다. 그죠? 화는 여름이라 해서 꽃을 피우는 상태. 여름에 꽃을 피우는 상태.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 사람들을 본다면 인생에서 좀 더 자란 상태예요. 꽃을 피웠다 하면 뭡니까? 꽃을 피우는 상태. 그럼 여기 이제 이 청소년기 이후 많이 그러니까 청소년기라면 한 16세죠. 16세로 가정하고 이후 이 왕성한 시기, 청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은 화가 꽃이 피면 다시 이 꽃가루들이 이 나름에서 다시 또 다른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 봤을 때도 이 시기에는 이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시기, 그렇죠? 그런 시기로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시기다. 그래서 저 시기에는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확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확산할 수 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이기도 하고 시작된 일을 시도한 일을 점점 더 확산하고 분열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목과 화의 상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음양론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시작을 해서 이 딱딱한 이 가운데 또 아니면 겨울에 언 땅을 꽁꽁 얼어 있는 이 땅을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요점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요 바로 처음 나온 것을 이제 목의 운동성이죠. 목의 운동성 직정성으로 가다가 화의 운동성 더 분열해서 더 나가고자 하는 성향. 따지면 이게 목이고 이게 따지면 이제 화가 되겠죠. 이런 성향, 운동성으로 화는 더 확산하고 분열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화는 아까 목은 맞죠. 그럼 화가 많다라면 화는 열, 뭐 불 이런 것도 맞잖아요. 그죠? 열, 불. 화가 강하면 성격이 어떨까요? 성향이, 성정이. 그거부터 이해를 하셔야죠. 급하고, 그렇죠. 불 같고, 그죠? 그건 맞아요. 뭐, 향촌동 휘발유, 그죠? 그죠? 성격이 막, 그래 되는 거죠. 불 같다. 근데 만약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어떠냐, 불 확 끓이잖아. 이게 이제 이 목의 근거에 의해서 목은 바로 화의 근거죠. 목이 없으면은 화락 하고 말겠죠. 그죠? 화만 강하면. 그런데 목이 근거하면 어떨까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상생의 관계는 지속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화란 버르륵거리는 장점이 버르륵거리지만은 버르륵거리는 그런 장점은 아니겠죠. 그 화기 때문에 그런데 화기주의요. 화기 때문에 하는데 버르륵거리면 금방 꺼지고 나면 또 없어요. 그 기운이 사라지면. 그래서 버르륵하고 만다라잖아요. 그건 또 좋잖아요. 버르륵하고 막. 그거까지 꼬적꼬적 하면 그럴 때 성품이 그죠? 그것보다만 할 때만 한 버럭하고 마르긴 하잖아요. 그러한 성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죠? 기본적 에너지를. 그 우리 이러한 오행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우리 결국 이제 명을 풀어서 헤쳐봐야 되니까 어떻게 영향을 줄까 하는 거 성품을. 그죠?
갖고 있다. 자, 또 이게는 일단 시작을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것만 있다라면, 일단 요것만 표현하자면 목에 근거가 없어. 그럼 어떨까요? 화는 그 사람은 스스로가 시작할 수 없다. 시작해놔 놓으면 잘한다.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그 누군가가 끌고 줘야 돼. 누군가가. 그래야지. 또 있다 없다의 차이는, 제가 자꾸 있다 없다는 말씀드리니까, 있으면 그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죠? 없으면 어떨까요? 없으면 갈구하게 돼서. 없으면은. 만약에 목의 에너지가 내가 약하잖아. 그러면 목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을 은근히 끌립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은근히 끌리게 돼 있어. 또 화가 에너지가 없어요. 화가 에너지가 없으면 화끈한 사람이 은근히 끌려요. 저서 금수가 이제 음랑으로 이제 노는 그죠? 화가 없는데 내 썩나도 속으로 참고만 있거든. 이쪽 쪽의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참고 있거든. 그 이쪽의 사람들은 향촌동 휘발유처럼 바락하거든. 그러면 몽카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없습니까? 화가 없다는 것은 갈구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확 하는 사람 보고 내 속으로는 부러워해요. 대리만족할 수 있다니까. 나는 저리 못하거든. 또 반대적인 입장이 있을 수도 있죠. 화가 또 지나치는 사람은 차분하지 못하잖아요. 대낮에 차분히 있을 사람 없잖아요. 막 돌아다녀야 되지. 그러듯이 이 청소년기에 차분한 사람 뭐 있노? 전부 반항하고 막 그죠? 그런 시기잖아요. 가만히 못 있는 시기인데, 그런 시기인데, 그런 사람이 차분한 성향은 절대 아니죠. 뭐라도 누가 건드려만 주면 튀어나가야 되고, 건드려만 주면 뭐라도 막 저지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거의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뭐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향이잖아. 근데 그 사람은 종일 그 하고 나면 자기 혼자 저녁 때면 내가 뭐 했다고 피곤하노 이래. 지 다 해놔놓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와 저래 참 저래 안 될까? 야, 저 사람 참 차분하니 진짜 내공 있는 것 같고 막 이러거든. 그럼 나는 보기에는 부르르거리고 너무 가벼워 보이고 비교하자면. 근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을 그죠? 어떻게 대리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잘 반대적 입장인 것 같지만 맞다니까. 근데 했잖아요. 또 수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말도 잘 못해. 안 해. 안 나타나. 그죠? 근데 앞에서 탁 나하고 이야기하는 싹 보면 부러워요 또. 서로. 상극적 관계인 것 같지만은 음양이 같이 그래 존재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음양이 그래 같이 있어야 바람이 더 맞는 거죠. 그죠? 한 개만, 어느 한 개라도 한쪽으로 치중되면 정해졌는데 8글자가 일관 빼고 7개가 딱 정해져 있는데 많다는 것은 벌써 상대적으로 다른 게 적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된다. 쉽죠? 부부 간에는 좋겠네요. 그렇죠. 한 사람은 수가 많고 한 그럼요. 사람은 화가 많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한 사람은 화가 많은데 또 한 사람은 목이 말해. 어떨까요? 살살 끌어가 성진 둘이 막 빡 하고 전쟁 치는 거죠. 그죠? 전쟁 치는 거잖아요. 목도 절대 안 약하죠. 강하잖아. 에너지가 확 하거든요. 이거는 뭐 휘발유 아닙니까? 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 싸우고 안 되지. 그래 부부간에는 서로 반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가 오히려 한 사람이 팍 하면 지랄하면 이쪽 좀 참아주고 가만히 있고 이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썩났다 하면 또 무서운 게 있거든. 여기도 무서운 게 있거든요. 여기도 무서운 게 있거든. 속에 갖고 있지. 그지? 여기 임수라는 것은 정화를 끓여드리는 정임합물 불 같은 게 있고 여기도 이제 경금에 을목을 끓여드리는 을경합금이라서
이 도끼 같은 거, 오한마 같은 거, 이런 등들이 수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겉으로 부둬보는 것도 그런 거든. 그러한 성향들을 지들 오행들이. 제가 표현이 오늘 좀 과격합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금방 시작한 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또 여기서 10개로 나누어졌죠. 또 목에서도 음양으로 나누어졌잖아. 음양 개선에 또 양을 먼저 쓰고 음을 써야지. 항상. 뭡니까? 간목, 을목, 병화, 정화. 그냥 요것들은 뭐 한다? 일간에 하나에 딱 주어지잖아. 일간이란 그 8개 명주의 정신적인 부분을 주관한다. 그럼 그 일간이 만약에 병화다. 그러면 여름 같다. 이 성질, 아까 내가 푹 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강하게 갖고 있나, 약하게 갖고 있나죠. 그게 수가 있음으로 해서 조절되나, 안 되나 하는 거잖아요. 음양이. 수가 없으면 조절 안 되죠. 이런 거. 또,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목도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목은 강하죠. 여기서 튀어나오시는 여기서 꼬부랑 해가면서 이제 펼쳐져 나가죠. 꼬부랑 부드럽잖아, 글자가. 그죠? 간목은 강하잖아요. 요거는 피킷을 이렇게 딱 정앞에 딱 두고 나를 따르라 하는 모양과 같은 거예요. 을목은 새,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게 뒤에 오한마를 딱 숨겨 있어. 이 얘기를 하려고. 왜 갖고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래. 을경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경이 뭡니까? 도끼, 오한마 이런 거거든. 그래, 이런 사람은 만약에 일간이라. 일간은 뭐라? 그 사람의 정신적인 성향을 주관한다. 그죠? 다른 게 이 목일간이 없다 하더라도, 글자가 없다 하더라도 일부분 그런 걸 갖고 있다. 그 사람의 성향을, 정신적인 성향을 주관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겉으로는 부들부들해 보인다. 맞잖아요. 근데 속에 뭐가 있다? 한 칼가 있어, 한 칼. 그래서 일간이 딱 보고 을목이다 하면 사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건드리면 뒤있다 그 다음에는. 그래요. 진짜로 막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목과 화는 계속 운동성이 어떻습니까? 계속 자라나잖아요. 직진 나가잖아요. 운동성이 계속. 이게 이제 운동성이. 그래서 이제 이 계속 거꾸로 들어오는 운동성은 없잖아요. 전부 나가는 거예요. 기운이. 발산 나는 거예요. 발산. 그죠? 양의 운동성은 발산이다. 그래서 자,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톤은 우리 톤은 일반적인 이 오행상 흙이라고 합니다. 흙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토라면 흙이라 해도 뭐 다름은 아닙니다. 목은 반드시 우리 명을 풀어볼 때는 흙이 있어야 됩니다. 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뭐 화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안 그러면 떠 있잖아요. 공중에 목이. 목은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딱 한 곳에. 우리도 사람이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옮겨야 되잖아. 그렇지만 집이 있으면 한 곳에 박을 수 있잖아요. 이러듯이 떠다니. 그래서 토는 그러한 역할도 하지만 토의 에너지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걸 고만자라게 하는 정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양의 운동성이잖아요. 자꾸 튀어나가는 더 자라게. 여기 있으면 여기서 딱 그만 자라는데 토의 운동성이 여기 있으면 이까지는 계속 양의 운동성. 토기가 나중에 더 온다면 이까지 또 계속 양의 화의 운동성이 이제 계속 작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토의 운동성인데 여기서 화의 운동성을 저지하는 거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양의 운동성을 음의 운동성, 금의 운동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 하나의 기운. 내가 밖에 나가고 일을 하고 뭐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요 생각. 바로 그 타이밍이죠. 그 생각. 요게, 토의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하던 게 뭡니까? 일을 해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해서 온 방에 퍼즐이 났어. 맞죠? 온 방에, 집구석 막 개판정이 났어. 저기 났는데. 그럼 이거는 뭡니까? 정리하는 단계잖아요. 정리하고 구분하는 이런 거잖아요. 검이란 게. 그러면 요게 개입이 돼야 되잖아. 너무 새끼들 너무 개판정이 났다. 이 정리하자는 그런 개입, 그 에너지가 그 토의 기운이 그거란 얘기죠. 그러나 토라 하면 이제 그런 에너지적인 기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토가 뭘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도 요 토라는 게, 그죠? 여기서는 음과 양이 분명합니다. 그죠? 분명해졌어. 을목이 지나고 나니까 병화가 되고, 요거는 목이 끝나면서, 목의 시작은 갑목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 을목으로서 목의 성향은 끝. 그 다음에 화의 에너지로 전환한 거죠. 화의 에너지로 전환해서 정화해서 화의 에너지가 끝. 이거예요. 그죠? 또 토의 에너지는 또 토의 또 양의 것이 있고, 무토라는 것이 있죠. 음의 에너지는 기토라는 것이 있잖아. 요거는 결국은 토라는 놈은 여기와 양과 음의 여기 이제 전환점이다. 그래 토는 또 전환점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음양을 조절한다. 그래 토기가 잘 있거나 강한 사람들은, 또 토기가 일간인 자들은 어떻습니까? 음양을 조절하려고, 그 주변 환경에 잘 조절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기가 잘 있는 사람들은 총무시키면 잘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게 되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토에는 요 양토와 기토가 따로 구분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로 구분되지가 않는다. 성향을 보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양의 운동성은 출발해서 그 어떤 정점까지잖아요. 출발해서 계속 나가는 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토의 에너지로 딱 덮으면은 더 자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토는 결국은 햇빛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 맞죠? 이렇게 햇빛을 차단하는 에너지다. 자, 양의 기운을 차단하고, 그러면 차단하면서 바로 음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음의 시작이란 것은 지금까지 나온 시작해서 이까지 온 것을 다시 본래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이게 음의 시작성입니다. 양의 시작성은 그 씨앗에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고, 화가 확 발산했는 것 가지고, 그죠? 완전 반대죠. 그래서 금은 목의 반대적인 기운이죠. 목은 여기서 튀어나와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12시사를 할 때 절지가 어디였습니까? 반대적 기운에서 절지였지 않습니까? 기운이 완전히 분리되고 없다라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금은 목의 반대적 기운, 성향을 갖고 있거든. 그럼 뭡니까? 다시 정리하고 구분하고, 이걸 다시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수렴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우리 자연에서 본다면 씨앗의 생명에 자라서 꽃을 피운 상태고, 화에. 그럼 화의 상태, 꽃을 피운 상태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 왕성한 시기. 거기서 토는 건너가죠. 여기서는 자연에서는 저런 어떤 에너지적 성장에,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느 순간에 금의 시기로 가을인데, 가을이면 우리 나이 연령대가 좀 어떻겠습니까? 좀 쓸쓸함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그죠? 내 옛날에 잘 나갔는데 이런 다 해봤거든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 내 마음에 뭔가를, 내 인생에 뭔가를 남겨야지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 정리해야 된다. 여기 정리. 애들이 막 흐트러 놓은 걸 정리.
내 인생에 뭔가를 모르지만 막 저질해놨어. 막 펼쳐놨는 것을 정리. 하루에 막 내가 온갖 여러 가지 일을 다 했어. 집에 들어왔어. 정리. 뭐로 합니까? 일기예술.